어젯밤 공항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지금도 눈앞에 선명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학생이 세관검사대 옆에서 세상이 무너진 듯 울고 있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울음이라 주변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 멈출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세관 직원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노란 압수 테이프를 들고 그녀의 캐리어를 작은 조사실, 흔히 뒷방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더군요. 지나가다 들은 이야기로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밀수도 아니고 범죄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가 챙겨준 감기약 몇 상자와 유학 생활 중 향수를 달래려고 싸운 유포 몇 봉지.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물건들 때문에 수천 달러의 벌금과 강제 송환 위기에 놓였던 거죠. 학교 문도 밟아보지 못하고 다음 비행기로 바로 집에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요. 국제선을 탄 지 거의 20년이 되어가는데 이런 장면은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아무리 많이 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죠.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지만 딱 그 설마가 외국에서는 가장 비싼 대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힐링 단어 채널의 정민아입니다. 저는 20년째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셀 수 없는 국제선을 오갔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승객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준비했어요.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죠. 많은 유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귀국 준비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여행을 위해 해외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가 전 세계 세관이 특히 단속을 강화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여행객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져갔을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지만 규정은 바뀌고 세관 시스템은 점점 정교해지고 스캐너는 더 민감해지고 감지 기술은 훨씬 똑똑해졌습니다.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짐을 싸면 앞서 말한 그 학생처럼 눈물로 여행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정말 절대 캐리어에 넣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세 번째 유형은 특히 위험해요. 여행객의 거의 90%가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걸리는 항목입니다. 벌금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같은 짧은 댓글이나 구독 버튼 하나면 충분해요. 좋은 마음을 보내면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서로의 여행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작은 응원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절대 캐리어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챙기는 것, 바로 약입니다.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처럼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약들을 말해요. 해외에서 병원 가는 게 얼마나 비싸고 번거로운지, 또 언어 문제까지 있어 얼마나 부담되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항상 비행할 때 간단한 구급약은 챙겨가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아주 평범한 성분이 다른 나라에서는 통제 약물이나 마약류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에페드라 알칼로이드, 코데인, 아편 유도체처럼 한국의 일부 감기약이나 진통제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마약으로 취급돼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집 근처 약국에서 산 약이니까 해외에도 그냥 가져가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공항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약이라도 상자 한쪽 구석에 작게 적힌 성분 하나 때문에 통제 약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설마 세관 직원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겠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스캐너는 정말 대단합니다. 작은 성분 하나도 바로 인식하고 규정에 걸리는 물질이라면 즉시 경고가 뜹니다. 그 순간부터 직원은 유도를 묻지 않아요. 법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어떤 나라는 한국에서 흔히 쓰는 약이라도 유사소견서나 번역된 진단서가 있어야만 반입을 허용합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은 평소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도 놀랄 만큼 엄격해요. 예전에 어느 중년 남성이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먹던 감기약 한 팩 때문에 제지당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약에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있었는데 그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늘 먹던 약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세관에서는 마약류처럼 취급하더군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검사실에서 거의 2시간을 보낸 끝에 겨우 경고만 받고 풀려났어요. 만약 양이 조금만 더 많았다면 벌금은 물론 입국 금지까지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약을 절대 가져오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행할 때 기본적인 약은 꼭 필요하죠. 다만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약만 챙기고 반드시 원래 포장 그대로 두고 양도 과하지 않게 해야 해요. 가능하다면 여행 전에 성분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방문하는 나라의 세관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검색 몇 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그 몇 분이 공항에서 눈물 흘리는 일을 막아줍니다. 노란 압수 테이프가 내 가방에 붙는 순간 여행의 설렘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니까요. 이제 두 번째로 절대 캐리어에 넣어선 안 되는 물건을 이야기해 볼게요. 듣자마자 그건 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실수하는 항목입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육포, 과일, 집에서 만든 간식, 혹은 부모님이 챙겨준 정성 가득한 먹거리들.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은 마음의 위로 같은 존재입니다. 낯선 곳에서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죠. 하지만 어떤 음식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농작물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엄격하게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포는 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공장에서 밀봉된 제품이라도 유명 브랜드라 해도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특별 허가 없이는 모든 육류 제품이 금지됩니다. 벌금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전에 한 유학생이 배낭맨 아래에 있던 매운 육포 한 봉지 때문에 $1,800 가까운 벌금을 냈던 경우가 있는데 본인은 그걸 넣어둔 지조차 잊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 넣어놓고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세관에게 몰랐다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과일도 큰 문제입니다. 생과일, 건과일, 과일 조각이 들어간 간식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어요. 어느 어머니는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주려고 과일 선물 세트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넣어주셨는데 세관에서 전부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부과됐습니다. 심지어 아이에게는 앞으로 비슷한 위반이 있을 경우 출입국 기록에 남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죠. 음식 관련 위반이 더 무서운 이유는 의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엄마가 넣어줬어요, 몰랐어요 라고 말해도 직원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계속 벌금 서류를 작성합니다.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단 1%의 유효도 허용하지 않거든요. 가끔은 너무 엄격해 보이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과일 하나에 묻어온 해충이 농업에 끼칠 피해는 상상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준비할 때 음식을 캐리어에 넣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괜찮을까? 라는 고민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건 가져가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육류, 과일, 씨앗, 견과류, 유제품, 심지어 일부 건조식품까지 단속 대상입니다. 누군가는 과일 하나, 간식 하나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관은 하나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의 승객이 매일 드나드는 공항에서 단 한 명의 실수가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항목이야말로 대부분의 여행객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규정을 알면서도 놓치거나 아예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현금과 고가 물품 신고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비행기표를 살 때나 여행 정보를 검색할 때 종종 보셨을 거예요. $10,000 이상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고도 실제로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신고하면 번거롭다, 세금 낼까 봐 겁난다,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신고는 말 그대로 이만큼 가지고 들어갑니다 라고 알리는 절차일 뿐이에요. 세금 여부는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고 사용 목적이나 물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신고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겪습니다. 금액을 숨기거나 여러 가방에 나눠 넣으면 괜찮겠지 싶겠지만 요즘 세관은 탐지 장비도 정확하고 통화 흐름을 분석하는 시스템도 매우 정교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검사 대상이 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 고가 시계, 보석류, 카메라 장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선물 받았거나 자신이 직접 산 물건이라도 규정에 맞게 신고하지 않으면 밀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물론이고 물건이 압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여행객이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고 너무 기뻐하며 귀국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시계를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냈습니다. 본인은 선물이라고 설명했지만 영수증도 없고 신고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사용하던 물건이에요. 사람들은 오래 쓰던 가방이나 시계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사용감이 있더라도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가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관 직원에게 설명하려 해도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은 단순합니다. 가져오는 물건의 금액을 증명할 수 없다면 세관이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대부분 여행객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자신이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이 절대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라 몰랐어요. 이게 신고 대상인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통과됐어요 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통하지 않습니다. 세관은 감정이 아닌 규정대로 움직입니다. 수백만 명이 드나드는 공항에서 단 한 명의 예외를 허용하면 나머지 모두에게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되면 신고하세요. 신고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죠.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문제가 즉시 시작됩니다. 여행에서 가장 피해야 할 상황은 공항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벌금을 내거나 압수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사례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요.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상황도 세관 기준에 따르면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비행 중에 만난 한 승객은 가족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가방 2개를 기념으로 들고 왔는데 영수증을 분실한 상태였어요. 본인은 그냥 기념으로 하나 산 거예요 라고 가볍게 말했지만 세관은 가방 브랜드와 모델명을 확인해 즉시 가격을 계산했고 신고하지 않은 고가품으로 판단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추가 설명과 신원 확인을 통해 상황을 정리했지만 그는 1시간 넘게 세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의도와 상관없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귀국 전에 반드시 금액과 영수증을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항목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한 번 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압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식물류와 관련된 모든 물품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물론이고 씨앗, 말린 꽃, 흙이 묻은 물건, 꽃다발, 장식용 식물까지 모두 예외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선물하려고 예쁘게 포장한 꽃이라도 규정상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면 그대로 압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린 꽃이나 식물 장식은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말린 꽃에도 점액질, 곰팡이, 해충의 알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관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흙이 묻어있는 물건입니다. 신발, 등산화, 캠핑 장비, 식물 화분처럼 흙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물건은 대부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여행객은 해외에서 등산을 즐기고 돌아오다가 등산화 밑창에 묻은 흙 때문에 30분 이상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라고 생각했지만 세관에서는 그 흙이 다른 나라의 유충이나 곰팡이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죠. 결국 그는 세관 직원이 신발을 소독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꽃이나 식물 씨앗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해 선물 받았다고 해도 어떤 나라에서는 씨앗 자체가 고위험 항목으로 분류되어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여러 번 목격한 사례 중 하나는 학생이 장식용 작은 식물 씨앗 몇 알을 선물로 받았다가 그 자리에서 압수당한 일입니다. 그는 그 씨앗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고 그저 작은 취미용품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세관은 규정대로 처리했고 학생은 긴 설명을 했음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해외에서 사온 꽃차나 허브티도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 품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조된 차인데 왜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차 안에 포함된 잎이나 꽃이 가공 과정에서 완전히 살균되지 않았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특히 향이 강한 허브류는 농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이 모든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이유가 명확합니다. 자연 생태계는 작은 변화로도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그 피해를 되돌리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관은 어떤 예외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객들에게 이 규정들이 복잡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자연을 지키는 일이 섬세한 것뿐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5번째 항목을 이야기할 차례인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정말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바로 배터리와 전자기기 관련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국제선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항목 중 하나이고 조금만 실수해도 체크인 카운터나 검색대에서 곧바로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는 전 세계 항공사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물품입니다. 모바일 보조 배터리, 전동 킥보드 배터리, 드론 배터리, 카메라 배터리 같은 것들이 모두 이에 해당하죠. 겉보기에 작고 무해해 보여도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잘못 일어나면 작은 불꽃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배터리를 기내에 들고 타라고 권고하고 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아예 반입 자체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행객들이 배터리를 캐리어에 넣어 위탁 수화물로 보내버리곤 합니다. 괜찮겠지, 그냥 넣어도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승객은 여행지에서 3보조 배터리를 가방 안쪽에 넣어두고 완전히 잊어버린 채 체크인을 했습니다. 가방은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갔고 비행기 탑승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 검사에서 배터리가 감지되면서 항공사 직원이 그 승객을 급히 호출했습니다. 결국 그는 탑승 직전에 가방을 다시 찾고 배터리를 꺼내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다행히 비행기는 놓치지 않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그는 다음 비행기로 변경해야 했을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담배와 관련 액상류입니다. 액상 자체가 금지인 나라도 있고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위탁 수화물에는 금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을 모르면 검색대에서 압수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행객 중에는 새 전자담배를 선물받아 캐리어에 넣었다가 그대로 압수된 사례도 많아요. 제품이 새 것이든 오래된 것이든 규정에 어긋나면 전부 압수입니다. 그리고 드론 역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취미로 드론을 들고 다니는 여행객들이 많아졌지만 많은 나라에서 드론 자체가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없는 장비로 분류됩니다. 배터리는 또 따로 규제가 있고요. 규정을 모르고 그냥 캐리어에 넣는 순간 반입 불가 판정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항공사의 규정과 국가의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공사에서는 기내 반입을 허용해도 도착 국가에서는 해당 물품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목적지에서 세관에 걸리고 물건은 압수되며 때로는 벌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행 전에 항공사 규정과 도착 국가의 별도 규정을 모두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기기를 많이 들고 다니는 여행객들은 멀티탭이나 전압 변환기 같은 소형 전기 용품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안전 인증이 없는 전기 제품을 아예 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렴한 충전기나 멀티탭은 위험성이 높아서 검색대에서 압수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모든 규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위험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절대 위탁 수화물에 넣지 말 것, 들고 타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하며 규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전자기기 하나 때문에 여행 전체가 뒤틀리는 상황은 절대 겪지 말아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여행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사실 짐을 안전하게 싸고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행객 스스로가 가져야 하는 책임감과 배려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국제선을 오가며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든 없든 여행자의 태도 하나가 여행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며 손님으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외국에 방문한 손님입니다. 손님이 주인의 규칙을 따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나라에서 보는 우리나라 사람의 이미지가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나라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국 심사대에서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사람과 귀찮다고 숨기려 하거나 불친절하게 굴었던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전자는 빠르게 통과하며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하지만 후자는 몇 시간 동안 조사와 벌금을 걱정하며 불안하게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태도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에도 팁이 있습니다. 먼저, 혹시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로 바꾸세요.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도 다 가져간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책임이니 정확히 확인하자라는 책임감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조금만 바꿔도 출발 전에 상당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학 준비하는 자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가족, 오랜만에 해외로 나가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배운 내용과 링크를 공유하세요. 단 5분의 노력으로 수천만 원의 벌금과 입국 거부 같은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문자 한 통, 영상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직함과 준비된 마음입니다. 출국 전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할 것은 신고하며 모르는 것은 확인하고 버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약물, 음식, 현금, 명품, 시약과 흙, 전자기기 등 이번 영상에서 다룬 항목들은 단순한 규정이 아닙니다. 모두 안전과 생태, 법적 책임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지키면서 여행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경험과 배움의 과정입니다. 규정을 지키고 태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행은 훨씬 편안하고 즐거워집니다. 불안한 마음과 걱정 없이 새로운 땅을 만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강조한 5가지 금지 물품과 3단계 체크 방법, 그리고 여행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준비와 정직한 행동이 여행 전체를 안전하게 만들고 낯선 땅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합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여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정민아였습니다. 채널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에서 앞으로도 여행, 생활, 가족,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출입 평안하시고 행복과 안전이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